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한동안 좀 시들시들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슈가 최근 들어서 다시 좀 불붙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재명이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이 이슈에 매달리는 일부러 좀 이 이슈를 키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해가지고 검찰을 자극하고 있는데, 팔리지 않는 소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정권 지지율이 떨어졌나 보다 다시 소설을 쓰고 있으니 이런 식으로 계속 검찰을 건드리는 그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 관종 이재명 선생께서 약간 좀 내심 서운했던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에 대한 이슈, 아내, 아들, 이런 사람들이 총동원돼가지고 대한민국의 뉴스를 도배하다시피 했었는데, 갑자기 그 이후에 생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또라이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자기 어떤 그 지분을 지금 뺏어가지 않았습니까? 장경태가 됐거나 김의겸이 됐거나 김남국이 됐거나 어디서 진짜 이런 인간들을 공수해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 이재명이조차도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의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면서 뉴스 지분을 가져가다 보니까 내심 좀 자기가 서운함을 느꼈었나 봅니다. 완전히 지금 작정하고 뉴스를 도배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그 끝이 어떻게 될까라고 한다면 결론은 구속 말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서대문 형무소 이런 데로 들어가는 거 말고는 답이지가 없어 보이는데, 가장 이제 최근에 이재명을 둘러싸고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인간 같은 경우는 이재명의 그 대북 사업과 관련된 그 대북 사업 지금 그 비리 금액만 하더라도 거의 지금 한 800만 달러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일부만이라도 인정이 돼도 1억 원만 넘게 되더라도 이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될 수가 있는데, 800만 달러라고 하니까 그게 다 인정이 되게 되면 우리 앞으로 생애는 이재명을 안 봐도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이나 이제 거대한 사안에 관련돼 있던 사람이 이화영 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화영이가 지난 1년 동안 입을 진짜 꾹 다물고 있었는데, 갑자기 최근 들어가지고 입장을 번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정적인 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재명한테 직접적으로 내가 보고하고 얘기까지도 들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직접 뇌물죄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으니까 진짜로 이재명 대표가 평생 동안 이제 그 감옥에서 못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화영이가 갑자기 또 입장을 번복을 하고 지금은 또 이재명을 위해 가지고 또 입을 다물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이화영이 나름대로는 약간 머리를 굴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머리를 굴려봤자 검찰 손아귀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이화영이가 무엇 때문에 자기 입장을 바꾸게 됐는지, 그리고 그렇게 입장을 바꿨다라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재명이한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그렇게 까불었다가 이재명에 대한 범죄 혐의만 더 추가가 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일단 진술 번복에 대해서 언론사들조차도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이 급했다라는 것이고 이화영을 회유를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화영이가 진술을 번복하는 그 시기 동안의 과정을 보고 있으면은 상식적으로 이게 회유를 당했구나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나왔던 얘기가 이게 있었죠. 이재명의 최측근이 누군지는 공개가 안 됐어요. 수도권 인사라고만 알려져 있고, 이 사람이 이화영 측을 만나가지고 당이 돕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이화영 측이라고 했던 사람이 아내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최측근과 이화영 측 아내였던 거죠. 그 두 사람이 이제 용인에서 만남을 가졌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렇게 만남이 있고 난 뒤에 어떻게 했던 겁니까? 이제 그 아내가 자필 탄원서를 민주당한테 보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이제 보내진 탄원서를 민주당이 공개를 했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탄원서가 공개가 된 날, 거기 한 3, 4일 됐나요? 그 탄원서가 공개가 된 날 아내가 또 누구를 접견했던 거예요? 이화영을 추가적으로 면회를 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에 대한 면회를 했던 것이 아까 전에 주철현과 김성원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화영의 아내 또한 탄원서가 공개가 됐던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이화영을 찾아가가지고 면회를 했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됐고, 아내가 그렇게 이화영을 만나고 난 뒤에 이튿날 이제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이화영이가 자필 입장문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진술을 번복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이재명과 방북 그런 거에 연관성에 대해서는 내가 보고한 적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금액이 됐거나 500만 달러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나왔던 얘기가 사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꾸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봤었을 때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이화영의 부인과 그 다음에 이재명 측이 동원이 돼서 뭔가 좀 딜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결과 이화영의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거, 이게 이제 밝혀지는 거는 시간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이화영이가 어떤 거래를 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사면설 이런 얘기도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면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화영 씨가 얼마나 지금 정서적으로 불안전한지를 잘 보여주는 거겠죠. 이재명이 쥐가 뭐라고 무슨 뭐 이화영 씨에 대한 사면을 뭐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지 한 번도 지금 제대로 가눌 수가 없어가지고 뭐 당을 지금 총동원해가지고 이화영 한 명을 막 설득하고 회유하고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인데 뭔 놈의 사면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뭐 사면을 한다라는 거 그걸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아내까지 동원이 됐다라는 걸로 봤었을 때 뭔가 아내와 관련된 비밀이 됐거나 아내를 뭔가 대상으로 해서 이재명이라면 할 수 있을 법한 어떤 반협박성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이 이화영을 좀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이화영이가 분명히 그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찰이 지금 뭐 없는 얘기를 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해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고 기록이 다 있을 테니까 그래서 뭐 지금 500만 달러에 대해서 300만 달러에 대해서 이화영이가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 그 검찰 조사 과정에 다 남아 있을 것이고 이미 그렇게 진술한 상태에서 이런 지금 과정을 통해서 진술을 번복했다라고 하는 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게 재판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 그 요주에 다가오는 주에 이제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설령 이화영이가 입장을 바꾼 대로 그거를 고소한다라고 해도 재판장이 보기에도 이게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오히려 이렇게 진술을 바꾼 것 자체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괘씸죄 같은 걸로 더 마이너스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뭔가 이화영 측에서 뭐 이렇게 뭐 진술을 번복하고 합니다만 이게 법률적으로 지금 근거가 없을 거다 이런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이 과정이나 이런 걸 다 봤었을 때 오히려 괘씸죄만 늘어가게 될 거다라는 것인데 아마 이재명 측도 이거를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급했으면은 이렇게 당을 총동원해가지고 이화영을 회유했을까라고 보는 게 오히려 이재명이가 굉장히 지금 심란한 상태이다. 굉장히 지금 정서적으로 불안하다라는 것만 확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뭐 이재명이 하는 얘기 보십시오. 자기에 대한 사업 리스크가 지금 다시 커지고 있으니까 또다시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뭐 응급실 뺑뺑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 언급하고 있는데 소시오패스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소시오패스거든요. 응급실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까지 따지게 되면 뭐 영상이 너무 길어지게 됩니다만 일단 저 뺑뺑이 문제 같은 경우도 부모가 처음에 밝혔던 입장과 좀 다르다라는 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좀 과장된 부분도 분명히 있고 모든 것들을 의사 책임으로 돌리기는 힘들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 뺑뺑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수가랑 비수가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통해서 터무니없이 높은 어떤 그 노동력을 요구하다 보니까 어떤 정상적인 의사가 그걸 하려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힘든 수술이고 힘든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에 맞춰서 보상도 높아져야 그래야지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래야지 구조적으로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인데 억지로 어거지로 그냥 비수가 같은 거를 묶어놓은 상태다 보니까 실력 있는 의사들이 자기의 어떤 노동력을 그렇게 투자하기 싫은 것이고 노동 대비 아웃풋이 좋은 뭐 성형외과나 이런 쪽으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재명 같은 인간이 표파리 같은 거 하느라고 뭐 수유실 같은 데가 CCTV를 설치하겠다. 이따위 진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면서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몰아가다 보니까 더더욱 당연히 기피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가 그러니까 그런 식의 배경을 다 깔아놓고 이제 와가지고 무슨 뭐 뺑뺑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앉아있으니까 이러니까 제가 이재명을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 같은 인간 때문에 이재명이 같은 포퓰리스트 때문에 그래가지고 지금 의사의 문제까지도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것인데 가만히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 때문에 지금 문제가 커진 거를 지가 또 나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너만 없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뺑뺑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됐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화영이가 진술을 바꿨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달갑지도 않은 얘기일 거라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바꿨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다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인사들이 지금 총동원이 됐다라는 것이 법원이 이거를 모를 리가 없고 간과하지도 않을 것이고 100% 제가 보기에 이게 오히려 이재명한테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감추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죄까지도 괘씸죄로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과연 불체포 특권을 또다시 들먹거릴지 이재명이가 그 정도의 양심도 없는 인간일지 저는 뭐 100% 없다고 확신합니다만 어떻게 9월달에 8월달에 얘기가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